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브의 설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컨퍼런스 100배 활용하기는 저희가 혹은 저희 고객들이 실제 이제 컨퍼런스를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 순서는 기본적으로 컨퍼런스가 어떤 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를 사용한 프랙티스로 컨퍼런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영업 관리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 지원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밖에 이제 컨퍼런스를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번에 컨퍼런스 6.8이 나오면서 정식으로 컨퍼런스 모바일 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앱을 조금 맛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이 시간이 프랙티스라서 아마 컨퍼런스를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컨퍼런스가 어떤 도구인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컨퍼런스는 팀을 위한 문서 공간, 프로젝트 제품 요구사항, 미팅 노트 등 지식 문서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위키 스타일의 중앙 저장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이제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아틀란시안에서도 컨퍼런스가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컨퍼런스가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가 문서 파일 관리입니다. 아마 기존에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나스나 공유 폴더를 이용해서 파일들을 관리하실 텐데요. 컨퍼런스를 사용하면 여러 나스나 이런 저장소를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공간에서 오피스 파일, PDF 파일, 이미지 파일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버전 관리와 함께 미리 보기,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검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퍼런스는 웹 기반의 위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에 페이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를 위한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신청서라든지 혹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템플릿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러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입니다. 아마 지라를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라처럼 뭔가 스키마를 만들어서 고난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고난 세팅이 있고 그 하위에 스페이스별로 고난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페이지별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서들을 안전하게 이제 고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라와 함께 컨퍼런스를 써야 된다 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컨퍼런스와 지라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동됩니다. 이 말은 아마 지라나 이런 데서 문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디자인 문서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관련된 문서들에 대한 어떤 추적성 확보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만약에 이제 지라와 컨퍼런스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원하는 부분에서 양방향으로 추적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퍼런스와 지라를 함께 씀으로써 컨퍼런스에 있든 지라에 있든 이런 추적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지식의 문맥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버전 관리입니다. 일단 앞서 이제 제가 첨부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지에 대한 수정 사항에 대해서 그때 항상 버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을 잘 추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컨퍼런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드온하고 쉽게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아마 아틀란시아 마켓플레이스는 잘 아실 테지만 컨퍼런스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한 900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될까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런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드온들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블루프린트 같은 것들에 대한 가이드나 샘플 코드들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플러그인 또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EST API도 잘 돼 있어서 원하는
어떤 연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뒤에 이제 프랙티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제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화면은 그 기본적인 컨퍼런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컨퍼런스를 로그인 하시게 되면 최초로 보이시는 화면이 대시보드고요. 이 대시보드 아래 이제 여러 개의 스페이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스페이스들은 진입하게 되면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부에는 페이지 그리고 하위 페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컨퍼런스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 컨퍼런스 대시 화면이고요. 뭐 기능적으로 뭔가를 추가한 건 아니고 기본 대시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라나 지라 서비스 데스크나 이런 걸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뭐 특별히 특이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이제 발견 디스커버라는 영역을 보시면 실제 이 컨퍼런스에서 내가 고난이 있는 그런 스페이스에 어떠한 변경 사항들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영역을 보시면 그 누군가가 좋아요라든지 많이 본 페이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작업은 최근에 내가 어떤 작업한 페이지들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그 제가 페이지에 대한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즐겨찾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마이 스페이스는 실제로 이제 내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Welcome to Curve Conference 저쪽의 문구 정도만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다가오는 이벤트는 컨퍼런스의 팀 칼렌더를 쓰게 되면 현재 그 오늘날 기준으로 다가오는 이벤트에 대한 저런 일정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는 상단의 그 공간이란 메뉴에 보시면 모든 공간을 볼 수 있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공간 혹은 사이트 공간, 개인 공간은 컨퍼런스에는 개인에게 어떤 자기 컨텐츠를 보관하기 위해서 개인 공간을 제공하거든요. 그런 개인 공간을 말하고 있고요. 내 공간은 내가 고난이 있는 공간, 그리고 아카이브 보관된 공간은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서 더 이상 이제 공유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아카이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카이브 된 공간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류 쪽이 있는데 그 컨퍼런스는 그 모든 페이지, 모든 프로젝트, 모든 스페이스에 레이블 같은 걸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단위로 레이블을 추가했을 때 분류 영역에 이제 자동으로 추가되면서 컨퍼런스 스페이스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홈페이지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컨퍼런스 스페이스에 진입했을 때 첫 번째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뭐 기본으로 제공되는 홈이라는 화면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에 따라서 원하는 화면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하위로 이제 트리 구조가 생성되고 그 트리에 따라서 내부에 이제 페이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컨퍼런스를 쓰시다 보면 이 홈페이지 하위가 아닌 다른 곳에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현재 이 보시는 곳에 페이지 트리에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이제 페이지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페이지들이 이제 다 페이지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페이지들은 뭐 프로젝트 관리 문서라든지 뭐 요구사항 문서, 결정 로그, 뭐 디자인 문서, 뭐 회의록, 뭐 이런 우리가 뭔가 문서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페이지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의 페이지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지 외에 블로그 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와 일반 페이지와의 차이점은 대부분 똑같은데 이제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컨텐츠들이 일렬로 쭉 나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어떤 뉴스라든지 혹은 우리 제품의 릴리즈 소식이라든지 업데이트 소식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컴플런스 페이지에서 다양한 이제 매크로를 사용해서 페이지를 좀 더 꾸밀 수가 있는데요. 그중 이제 제가 좀 많이 쓴다 혹은 좋아 보인다 이런 매크로들을 좀 모아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컴플런스에는 그 70개 정도 되는 기본 매크로가 이제 내장되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뭐 필요한 플러그인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는 하이페이지 표시 매크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전에 이제 컴플런스가 계층 구조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제 하위에 어떤 페이지가 있는지,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그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매크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목차 매크로입니다. 이 목차 매크로 같은 경우는 문서를 시작을 할 때 문서에 이제 목차를 삽입할 수 있게 해주는 매크로고요. 그리고 이제 컴플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변경 이력입니다. 아마 기업에서 일하시다 보면 항상 문서를 작성하실 때 문서챗 표지나 혹은 그 다음에 변경 이력 같은 것들을 많이 삽입하시는데요. 이 변경 이력 매크로를 사용해서 이런 문서에 대한 변경 이력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런스를 많이 쓰시다가 보면 많이 활용하는 매크로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지 속성 매크로입니다. 페이지 속성 매크로는 그 하나의 페이지가 있으면 이 페이지에 보이는 컨텐츠 말고 컨텐츠 내부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을 넣고 싶을 때 쓰는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어떤 상태인지 혹은 누가 썼는지 혹은 누가 리뷰했는지 승인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속성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페이지 속성으로 만들어진 매크로들은 실제로 이제 페이지 속성 보고서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게시판과 같은 형태로 이런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페이지에 페이지 속성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속성 값을 가져와서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라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그 지라 매크로를 이용해서 저쪽에 이제 위에 보시면 뭐 이슈 키, 검색 URL, 지라 연결, JQ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JQL이라든지 필터 같은 걸 사용해서 지라 이슈를 이제 컴플런스에 가져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매크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간략 정말 많은 매크로가 있지만 제가 기본적인 것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컴플런스가 저희가 왜 일반적으로 협업 도구라고 말하잖아요. 왜 협업 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컴플런스에서는 그 내 프로파일에 보시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서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NS처럼 사용자를 팔로우하거나 팔로잉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현재 이 컴플런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들이 나오고요. 이 역시 이제 내가 권한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따르는 중은 제가 이제 따르고 있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다음이 라이크랑 코멘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뭔가 글을 쓸 때 정말 무서운 게 우풀이죠. 누가 관심이 없을까 봐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컴플런스는 굳이 댓글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사내에서 누가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이제 많이 눌러주면 그런 뭔가 활성화하는 정책도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위처럼 이런 댓글들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컨텐츠에 그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인라인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이 코멘트들은 역시 좋아요라든지 또 다른 댓글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 기능 중에 세 번째는 멘션입니다. 멘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마
SNS 많이 쓰셨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골뱅이 해서 사용자 이름을 넣는 것처럼 코멘트라든지 이런 문서 중간에 사용자 멘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션을 넣게 되면 해당 문서가 저장되거나 변경됐을 때 멘션이 있는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요, 회의록 리스트에 사람 멘션으로 넣고 회의록을 저장하면 그 사람들한테 한 번에 메일이 쭉 가는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편집 기능입니다. 이제 구글 덕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셨을 텐데 컨플런스도 하나의 문서를 얼마 전까지 6명이었는데 최근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10명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기능을 많이 쓰시는 데를 보면 목요일 날 주간 보고를 하실 때 그 하나의 페이지에 막 여러 명이 들어가셔서 이제 주간 보고 문서를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업 기능 혹은 특정 문서를 만드실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컨플런스가 좋은 게 검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폴더나 이런 데 관리를 할 때 뭔가 내가 만들어진 문서를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언제 만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컨플런스에서 컨텐츠를 이제 관리하게 되면요, 이렇게 전체 모든 스페이스 혹은 프로파일 사용자에 대해서 혹은 이것에 어태치되어 있는 첨부 파일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이 가능한 첨부 파일은 뭐 워드, 엑셀, 텍스트, PDF, 파워포인트, HTML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엘라스틱 서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많은 앱들이 엘라스틱 서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비슷한 검색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대기업에서 보시면 DRM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문서가 락이 걸려 있어서 컨플런스에 올리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애드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올리는 순간 DRM이 해제되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을 때 DRM이 이제 걸리는 형태의 애드온을 만들고 있고요. 현재 뭐 파수라든지 국내에 이제 유명한 DRM 업체 쪽 관련된 경험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 관리입니다. 컨플런스에서 권한은 크게 글로벌 퍼미션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어드민이 글로벌로 이제 권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각 스페이스에 들어와 보면 스페이스의 권한을 이렇게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특정 그룹에 대해서 권한을 뭐 페이지를 추가한다든지 삭제라든지 첨부 파일을 넣는다든지 코멘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사용자 혹은 제일 하위에는 그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하위의 페이지에서는 이제 제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제한 기능은 특정 페이지가 뭐 나만 수정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권한 있는 사용자만 보거나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플런스에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일단 기본적으로 컨플런스를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템플릿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스페이스 단위나 전역으로 템플릿들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화면이 요구사항 템플릿이라는 템플릿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 때는 일반 문서를 쓰는 것과 똑같고요. 그거 플러스 이제 템플릿을 위한 어떤 두 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섹션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안내 문구를 넣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변수입니다. 변수 같은 경우는 마치 이 페이지 속성 같은 것처럼 뭔가 정해진 값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변수를 설정해서 사람들이 셀렉트 박스에서 이제 선택하게 한다든지 혹은 뭐 특정 원하는 값만 이제 넣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변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이 요구사항 템플릿을 통해서 문서를 만들게 되면 뭐 관련 제품이라는 영역에 저렇게 셀렉트 박스로 표시가 돼서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템플릿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 말고 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컴플런스를 아마 쓰시다 보면 UI나 UX에 대한 변경의 니즈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플러그인을, 애드온을 이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하시고요. 만약에 좀 개발이나 코드 손질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이아웃을 직접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크게 사이트 레이아웃과 컨텐츠 레이아웃이 있고요. 사이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런 컴플런스 전체 확구를 바꾸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페이지 내부에서 뭔가 어떤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레이아웃은 그 지원되는 언어가 HTML 저희가 가볍게 쓸 수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혹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삽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벨로시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컴플런스에서 원하는 어떤 사용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가져와서 레이아웃을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아웃을 잘못 변경하시게 되면 복구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앞서 이제 제가 사이트 레이아웃에 우리 이거 필요 없어 하고 다 지우고 저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이트에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레이아웃을 이제 수정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저희 conference.curve.com에 저희가 이제 공개하고 있는 컨퍼런스 페이지고요. 저희가 레이아웃을 좀 수정을 해서 밑에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페이스북 좋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굳이 컨플런스 로그인 하지 않더라도 댓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디스커스라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컨플런스를 이제 레이아웃을 수정한 예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컨플런스 프랙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아마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블루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플런스에 보면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하고 뭔가 비슷한데 뭔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실제 그 컨플런스 템플릿들이나 안에 어떤 매크로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플런스에서 특정 스페이스, 즉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결정사항 관련 로그, 제품 요구사항, 파일 목록, 회고록, 회의 노트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스페이스에 깔려서 그 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시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그 컨플런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이것과 이제 저희가 함께 많이 가이드하는 게 UX 문서라든지 디자인 문서, 그리고 주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곁들여서 쓰시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지라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지라 프로젝트와 컨플런스 간의 어떤 컨텐츠 교환이나 추적을 좀 쉽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홈 화면에 보시면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라 사용하시면서 뭐 간트 차트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약간 로드맵을 원하기에는 좀 뎁스가 너무 낮던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저희는 이 컨플런스에 로드맵 플래너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쓰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컴포넌트별로 저런 일정들을 쭉 바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바들은 각각 컨플런스 페이지 혹은 지라의 에픽 뭐 이런 것들과 연동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위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설명을 쓰시오 혹은 팀
팀원들이 누구이다. 혹은 최근에 어떤 업데이트가 됐다. 그리고 하위에는 현재 열려 있는 지라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사항 관련 로그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보면 결정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어떤 아웃소싱 업체를 선택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개발 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든지, 혹은 뭐 그런 계약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에 결정돼야 될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기록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제 결정 로그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태를 입력하게 한다든지, 디시전 제목이 뭔지, 혹은 관련된 오너나 스테이크홀더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템플릿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품 요구사항이라는 그 템플릿이죠. 그래서 최초 제품 요구사항은 만약에 지라에서 에픽 단위로 어떤 스크럼 프로젝트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제품 요구사항과 매핑을 시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퀘어먼트, 뭐 보드 요구사항, 인증 요구사항 저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라의 하나의 에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일 끝에 보시면 실제 지라의 에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요구사항 내용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템플릿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속성을 통해서 이 요구사항이 언제 릴리즈 될 건지, 혹은 지라의 관련 에픽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컨플런스 프로퍼티를 통해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 요구사항이 완료되게 되면 실제 인라인 코멘트 기능을 통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하시겠죠.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리뷰가 완료되게 되면 이런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몇 번 클릭을 해서 지라의 스토리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라에서 들어가셔서 보면 이제 백로그라는 형태로 이제 쭉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게 뭐 BSP7 투두, 뭐 BSP6 인 프로그레스, 이렇게 이제 그 지라 이슈의 상태와 번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컨플런스에서 지라 이슈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지라에 가 보시면 해당 컨플런스 페이지가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서로 양방향 추적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일 목록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일 아마 나스나 공유 폴더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파일 목록 템플릿을 사용하시게 되면 실제 파일 목록이라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 파일 목록에 대한 이름을 쓰게 되고요. 설명도 쓰고, 그리고 이것들을 누가 볼 건지, 혹은 나만 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파일들을 리스트를 쭉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플런스는 동일한 이름으로 첨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올리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버전 1, 버전 2 이렇게 자동 버전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고록입니다. 회고록 같은 경우는 아마 에자일 스크럼이나 이런 방법론을 쓰시면 유용하실 텐데요. 이런 스프린트 단위의 어떤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스프린트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고를 많이 합니다. 이때 회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 스프린트에 무엇을 잘했는지, 그리고 뭘 좀 수정하거나 개선하면 앞으로 좋아질 건지, 이런 것들을 쓰는 템플릿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프로젝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록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를 쭉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록 중간에 그 태스크라는 매크로를 써서 태스크를 만들고 사람을 멘션하고 날짜를 정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회의에서 나온 어떤 해야 할 일인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회의록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미팅 저렇게 오늘 날짜로 자동으로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회의록에 참석해야 될 사용자에 대한 멘션,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이제 디스커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회의록 템플릿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컨플런스에서 기본적으로는 없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UML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키텍처라든지 디자인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시는 건 글리피 다이어그램이라는 곳에서 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애드온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글리피, 뭐 드로우아이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각각 플러그인들의 차이점은 가격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어떤 개인 취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세 개 다 기본적으로 한 70여 개 정도의 다이그램 종류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UML이라든지 ARD라든지 뭐 BPMN 같은 것들을 그려서 실제 이제 컨플런스에서 디자인 문서 같은 것들을 함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나 하면은 그 글리피에서 실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 비지오 같은 것들을 써보셨을 텐데 비지오처럼 원하는 컴포넌트 옮겨서 이제 드래그 앤 드랍하고 뭐 색깔 바꾸고 싶으신 거 바꾸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UI나 UX 디자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발사믹이라는 와이어프레임을 그리는 플러그인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사믹 플러그인도 있어가지고 UX나 UI 디자인들을 좀 빠르게 스케치할 수 있는 이런 도구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주간 보고입니다. 현재 이거는 저희가 어저께 5월 24일 저희 회사에서 실제 이제 주간 보고한 화면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업무들을 지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지는 않고요. 그 이슈들이 현재 어떤 유형들이 있었고 현재 존재하는 이슈들이 어떤 상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고할 것들이 있으면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간 보고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 지원. 방금 아마 그 서비스 데스크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아마 컨플런스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예제는 저희 회사에서 실제 이제 서비스 데스크랑 컨플런스랑 지라 힙챗을 써서 어떻게 그 고객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 데스크는 아시겠지만 고객으로부터 올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슈 컬렉터라고 해서 그 홈페이지 어디든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 고객이 바로 문의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이메일을 받아서 이제 티켓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커스터머 포탈에 직접 접속하셔가지고 티켓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이 커스터머 포탈에서 티켓을 만드실 때 이제 컨플런스가 연동되어 있으면 그 문서를 한번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요청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없다라고 하면 고객이 이제 요청된 것들을 우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요. 관련 문서가 있으면 관련 문서로 알림을 드리고, 만약에 없는 경우는 무조건 컨플런스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이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이제 힙챗을 통해서 이제 알림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저희 실제 쓰고 있는 서비스 데스크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고객님들이 뭐 지라라든지 이런 설치를 한다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 포탈에 접속하셔서 뭐 저런 식으로 이제 검색도 하시고요. 검색을 해서 이제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뭐 해결을 바로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티켓을 날리는 형태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티켓을 날릴 때는 또 제목을 입력하게 되시면 그 컨플런스 스페이스가 연동되어 있으면 해당 컨플런스에 대한 컨텐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들을 하나 누르게 되면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밑에 이 문서가 도움됐다라고 고객이 피드백을 주면 저희는 아 좋아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신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고객을 응대한 내용인데요. 그 고객이 이제 SSL 설치 관련해서 뭔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컴플런스에 해당 가이드 문서를 먼저 만들고 고객에게 이제 코멘트를 드릴 때 저 컴플런스 링크를 이제 제공을 해서 회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뭐 콘텐츠가 작을 때는 재사용률이 떨어질 텐데요. 이렇게 컴플런스에 많은 콘텐츠가 사용하게 되면 업무 속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support.curve.com이고요. 아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저희한테 코멘트를 날려오십시오. 얼마나 빨리 응대를 하는지. 네. 네.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영업 비밀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 컴플런스를 통해서 영업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 영업 기회라는 것을 만들 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견적 요청이나 평가 요청을 하시게 되면 지라에 관련된 세일즈 아이템이 하나 생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컴플런스에는 고객이 요청한 내용들이 페이지로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힙제스로 알림을 받아서 최대한 고객에게 빠르게 응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홈페이지 화면이고요. 원하시는 어떤 제품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견적 요청이나 평가용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쭉 넣고 뭐 요청하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지라의 REST API와 그 컴플런스 REST API를 이용해서 원하는 티켓 하나와 그리고 컴플런스 페이지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생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나 하면은 실제 지라에서 저희가 그 저희 영업 쪽에서 어떻게 이제 고객의 세일즈 요청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컨퍼런스 소개이긴 한데 저희가 지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최초 고객이 저희한테 티켓을 날리면 오퍼튜니티라는 데 이제 쭉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어떤 견적이나 원하는 응답을 드렸으면 이스티메이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입찰이 있으면 비딩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랑 고객님이 하시겠대라고 하면 저희가 무조건 익스펙티드로 넘깁니다. 뭔가 우리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리고 이제 계약이 완료되게 되면 컨트랙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계약이 끝났으면 돈을 받아야겠죠. 컬렉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완료된 거는 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생성된 이슈들은 저희가 지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는 거는 컴플런스에서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그래서 컴플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페이지 프로퍼티를 써가지고 고객께서 요청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리스트들 실제 하나의 내용을 보시면 저런 프로퍼티들 그리고 디스크립션들 그리고 우리가 전달했던 어떤 견적서들, 문서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본래 애초에 원했던 목표는 그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값들이 저렇게 이제 프로퍼티 파일로 자동으로 좀 들어가게끔 만들고 싶었었는데요. 일단 컴플런스 REST API가 아직 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버전을 쓰시면 어느 정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클라우드 버전은 템플릿으로부터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서버용 버전은 아직까지는 일반 페이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블루프린트를 개발하실 수가 있거든요.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블루프린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API를 뚫어주시면 아마 원하는 형태의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힙챗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힙챗을 위한 봇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지금 세일즈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라 컨플런스만 연동하고 있고요. 뭐 두 번째 이제 커브 교육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뭐 무료 교육을 벌써 4번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알림 챗을 날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레트로 게임이라는 거는 현재 저희 7층에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레트로 게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저희 힙챗 저 채팅방으로 알림이 가게끔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외에 뭔가 컨플런스를 활용하기 좋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컨플런스에 굉장히 허접한 대시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플러그인들을 쓰게 되면 좀 템플릿 이런 가젯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대시보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이제 뭐 제가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저는 라이블리 테마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꾸며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런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것들이 라이블리 테마에서는 각각 가젯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젯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젯이 한 6개 정도 있고요. 그 외에 커스터마된 어떤 가젯들을 만들어서 컨플런스에 이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쓰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데 리파인 테마 포 컨플런스라는 테마가 테마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마 만약에 컨플런스를 랜딩 페이지나 뭐 혹은 좀 특색 있게 꾸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테마 플러그인들을 써서 보시는 것처럼 좀 완전 다른 모습으로 컨플런스를 꾸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브리킷 테마 프레스라는 거는 좀 랜딩 페이지를 만들게 좋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보면 컨플런스 일부 속성들을 변경을 해서 영향을 받는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걔 때문에 작동이 안 하는 플러그인들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그 아틀란시아 마켓플레이스에 프로젝트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 버젯이라는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 고객보다는 이 세계적 글로벌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을 다국어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플러그인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뭐 영어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영어 매뉴얼에 대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뭐 유료 플러그인을 처음으로 이제 출시하다 보니까 고객의 버그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순식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버전을 리리즈 할 때도 있고요. 현재 총 3번의 버전을 리리즈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어떤 수정 사항들에 대해서 버전별로 문서를 좀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크롤 버전이라는 플러그인을 써서 이제 또 버전별 문서를 관리할 수 있게끔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뭔가 저희가 받는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커브 ALM 스페이스에 블로그를 이제 제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회사 홈페이지의 뉴스룸에 이렇게 나오게끔 REST API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내에 어떤 게시판이나 뭔가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컨퍼런스에 올리시고요. 간단하게 REST 이용하는 웹페이지 구성해서 조직에 이제 공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데브라고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컨플런스가 FTP나 웹데브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공유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고객분들 보면 좀 파일 하나의 페이지에 막 파일을 100개씩
어태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분들 이제 계속 수정해서 계속 올리시는데 이럴 경우 이제 이렇게 웹데브를 써서 나와 어떤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어 놓고 쭉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맥북을 쓰시면 파인더에서 웹데브가 바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컴플런스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라든지 첨부 파일들을 바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화면을 컴플런스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구성되고요. 만약에 앞서 여기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첨부 파일을 옮겨놨어요. 그럼 컴플런스에 가면 해당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웹데브가 이제 그런 기능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관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컴플런스의 팀 칼렌더를 통해서 이제 일정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뭐 CUR 103, 뭐 ASM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저희는 100% 이제 지라에서 그 이슈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칼렌더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일정이라든지 회의 일정이라든지 뭐 저희는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회의실이 많으시면 뭐 회의실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5월 8일 날 컨퍼런스 6.8이 나오면서 그 팀 칼렌더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데브가 지원이 됩니다. 칼데브는 무엇이냐면요. 실제 아웃룩에서 수정하면 컨퍼런스 칼렌더에 반영되고 컨퍼런스 칼렌더에 반영하면 아웃룩에서 됩니다. 그래서 그게 칼데브입니다. 현재는 최신 버전 6.0부터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컨퍼런스 모바일입니다. 컨퍼런스 모바일은 역시 6.8 이상 버전부터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베타 버전 때는 그 이전 버전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6.8 나오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HTTPS 그것도 트러스트 서티피케이트를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픈 SSL이나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4.4 이상, iOS는 11 이상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게 아마 컨플런스를 업데이트 하시면 이 앱을 쓰지 않더라도 컨플런스 모바일 자체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컨플런스에서 매크로나 이런 것들이 데스크탑에서 보세요라고 떴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의 매크로들이 모바일에서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아직 모바일에서 매크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차이 그 컨플런스 아마 쓰시다 보면 와칭 되고 있는 페이지에서 메일이 정말 많이 오실 텐데요. 이 앱은 메일이 별로 안 옵니다. 이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멘션이나 어떤 그런 내가 상관되어 있는 쪽만 이제 바로 코멘트가 오고 알림이 오고요. 그래서 조금 놓치는 케이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모바일은 맛배기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